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구님,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시는 목회자님과 천보가정 교회장님께 인사드립니다. 신한국 협회장 송광석입니다. 지난 6월 8일 목회자 특별 수련 가운데 인사를 올린 후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의 시간을 생각하게 될 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자 수련을 마친 후 저는 바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용평 리조트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협회 조직을 정비하고 현장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교회는 천원대교회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참 부모님의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해 강의를 하고 천원대교회가 꼭 300알을 가장 먼저 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산교회는 최근 새롭게 교회 건물을 구입한 교회였고 아주 규모도 컸습니다. 저는 참 어머님의 뜻과 소망을 마산교회 식구님들에게 전하고 정종호 교회장님과 식구님들께 꼭 대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교회장님과 식구님들은 2개월 후에 협회장인 저를 다시 초청해 대교회 승격 예배를 보겠다고 결의해 주셨습니다. 이어 저는 동창원 교회를 방문해 이철호 교회장님과 식구님들을 모시고 우선 200알을 이루어 주시고 연말까지는 꼭 300알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식구님들께서는 부족한 저를 협회장이라는 것 하나로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저를 보고 감사해 하시는 식구님들께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했습니다. 오후에는 창원 지역 평화대사와 GLC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통일운동을 증거했습니다. 참석한 지도자들은 참 부모님과 우리의 통일운동의 진정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한 원로 식구님으로부터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겠느냐? 목회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목회자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교구 체제를 왜 바꾸냐는 불만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6개월 후에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면 우리는 분명히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우리는 지금 한 팀입니다. 저는 협회 직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협회장이라는 마음과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부족한 동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장급 직원들에게도 저도 순전단을 마치고 협회 계장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협회장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그런 길을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협회 계장일 당시 밤을 새워 일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계장인데 왜 협회장처럼 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말단 계장인 제가 일을 멈추면 섭리가 멈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협회 계장들에게 국장도 중요하지만 실무 책임자인 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교회장님, 교회장님, 천보가정교회장님, 협회장은 일선의 교회장님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다르지만 어느 한 분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복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팀은 국가입니다.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려면 대교회, 교회, 천보가정교회 모두가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쉬는 현장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창원 교회에 이어서 피스로드가 출발하는 거제시에도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제 피스로드는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의장 모든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대의 자전거가 힘차게 행진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시간 가평군에서도 피스로드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도 피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서도 다시 피스로드가 출발했고 궁극적으로 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광명시에서도 피스로드가 걷기대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두 동참해 남북 통일을 성원했습니다. 거제 피스로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는 거제교회 식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제교회 식구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신우 교회장님과 식구님들은 3개월 후 협회장을 모시고 대교회 승격 예배를 보겠다고 결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강릉교회 식구님들께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드렸습니다. 황재성 교회장님이 식구님들께 영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강릉교회는 초창기 김찬균 36가정 회장님과 송문규 72가정 회장님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시 송문규 회장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강릉 지역을 제비뽑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믿고 따르셨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릉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성화 학생들이었던 선배님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명이라면 모두가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개척의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탓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부산만 남기고 적화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이동해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16개 국가의 병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지켜졌고 참 부모님 양이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이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기에 흥남 감옥에 갇힌 참 아버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피스로드를 개최할 때마다 가장 먼저 부산 유엔군 추모 묘지를 방문해 감사의 예를 표해 왔습니다. 피스로드 종주단의 등에는 16개국 국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참전국 중에서 최연소 전사자는 호주의 병사였습니다. 이름이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 그는 불과 16세 나이에 참전하였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를 동원하셨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고자 참 부모님은 일생을 바쳤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이제 참 어머니께서 비전 2027을 2년 앞당겨 비전 2025를 명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또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6개월 안에 고지에 올라야 합니다. 그 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2년 안에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숫자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움직이고 남북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을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 분 한 분의 목회자가 소중하고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전도 활동을 해주실 식구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은 광야 시대가 아닙니다. 천일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는 참 부모님의 대신자, 대사자를 주장하기보다는 참 부모님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식구님 한 분 한 분을 참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섬김의 문화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무너집니다. 고객 감동과 고객 제일주의만이 살아남습니다. 모두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이동을 최소화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고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뜻길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때의 결심과 결의는 여전히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6개월 총력을 다해 예배 3대가 반드시 승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구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늘의 특명과 중책을 맡고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식구님들 추스리고 또 각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정말 잘 섬기면서 앞장서 주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천성교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협회장님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8월 달에 정식 우리 천성교회 집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천성교회 당회장으로서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식구님들과 교우하게 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송광석 당회장님, 우리 단회 정말 크고 따뜻한 박수로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승교회 성가대는 왜 이렇게 사람을 울리십니까? 정말 지난번에도 성가를 들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오늘도 이 성가대의 그 찬송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참 하늘이 안타까워 하실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어머니께서 세우셨는데 과연 제대로 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와보니까 우리 황금숙 우리 평화대사님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참 인도해 주시고, 또 유순덕 평화대사님, 또 참 한 분 한 분, 또 특별히 우리 박상규 우리 용산문화원장님, 참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냥 머리가 하얗습니다. 제가 어제 그 800회 우리 천심원 그 특별 수련 철야 정성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철야 정성에서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 바로 직전에 그 YSP 우리 대학생들 한 300명 그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참 부모님께서 해오신 냉전 종식의 그 스토리, 또 남북 통일을 위한 그 업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증거했는데, 이 2세들이 그 대학생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어른들은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뭐 마치 저를 무슨 무슨 스타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젊은이들이 참 부모님의 그 업적과 생애의 노정을 듣고 그렇게 감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저 스스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몰라서 못했던 거구나, 알면 움직이겠구나, 이런 희망이 정말 들었습니다. 제가 피스로드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3년 7월 27일 날 참 어머님께서 일본과 한국에 이렇게 그 지도가 그려져 있는 위에 조국 통일, 참 부모님,
2013년 7월 27일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길을 들고 저 일본 북해도 최북단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3,800km를 달려서 임진각까지 도착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4,0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왜 3,800km라고 했냐면 38선을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다, 38선을 걷어내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정말로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 1주년을 기억하면서 남북 통일의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고 일본의 젊은이들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저 북해도에서부터 저 큐슈까지 달려왔고 한국에서는 인천 서해 관문에서 출발해서 부산 항에서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유엔군 추모공원에 가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희생했던 16개국 그 희생 병사들에게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참전국 중에 최연소 전사자가 호주의 병사였습니다. 제임스 패트릭 돈트라는 병사였는데 자기의 형이 참전을 하니까 영연방 국가의 하나였던 호주에서 형이 참전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참 들어보지도 못한 코리아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조국,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가는 형을 보고 자기도 나이를 16살짜리 나이인데 20살이라고 속이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군 추모공원에 가면 쭉 긴 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운트 수로라고 하는데 바로 그 최연소 전사자를 기억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리 피스로드 종주단은 그 도운트 수로에 쭉 서서 그 도운트를 추모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전 현충원, 그리고 서울 현충원, 그리고 이제 파주로 가면서 파주 임진각에 가면서 거기에 적성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적성면에 6.25 전쟁 때 한국 땅에서 전사한 중공군과 북한군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가보지 않지만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조차도 참 해원돼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해원식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3개월 뒤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 유해가 3차례에 걸쳐서 1000여 그 중공군들이 중국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성이라는 것은 참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전거 2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서 파주 임진각에 도착할 때는 참 아버님 천주 성화 1주년을 기해서 들어온 세계 지도자들이 전부 임진각에서 그 종주단을 환영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4개 나라가 동참하고 2015년 에는 120개국을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 120개 국가를 도전했는데 121개국이 이 피스로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저는 칠레 산티아고를 갔는데요. 그 칠레 산티아고에 갔을 때 우리 피스로드의 세계 배너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렇게 모아오는 이 운동인데 우리는 세계 평화 고속도로의
이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께서는 늘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뭐 칠레 산티아고까지,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께 이 피스로드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한반도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반도로 남북 통일의 천운을 모아오는 게 피스로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왔고 2019년에는 평양에서도 저희가 피스로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피스로드 관계해서 평양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당국자들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문선명 총재님의 성화하신 이후에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조직이 됐는데 한학자 총재님의 건강이 좋으시냐, 그걸 제일 먼저 묻습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한 90개 국가에서 그 현직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는 국회의원 연합을 창설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워싱턴 타임즈의 그 위상은 세계 곳곳에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워싱턴 타임즈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 연합이 지속적으로 전개됐고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서 보여줬습니다. 한 나라 한 나라 그 실제의 사진들을 파일로 만들어 가서 다 보여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동안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항상 대답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분들이 저에게 송 선생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정부가, 공화국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결론입니까? 그랬더니 그 UFO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UFO가 아니고 UPF. 아마 그 사람들은 UPF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익숙했는지 그 UFO가 그래서 아니 UFO가 아니고 UPF 그랬더니 네, UPF가 우리 공화국에서 결론을 냈는데 그 UPF는 민간 차원의 유엔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세계적 기반을 닦아 놓으신 참 부모님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또 전 세계가 이 통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보신지 모르겠지만 120개 국가가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120개국 통일의 노래 이렇게 치면 진짜 전 세계인들이 아프리카 사람, 뭐 남미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한 소절씩 한국말로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어로 통일의 노래를 부르지? 그거는 우리가 닦아놓은 능력이 아니고 이미 참 부모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 기반을 닦아놓으셨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로 통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계적 기반을 다 닦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반을 움직여서 통일의 천운을 이제 몰아와야 될 때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참 어머님께서 지난해 우리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 피스로드 세계 출발식을 개최해야 한다. 그래서 저를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일본의 마츠다 고지 YSP 회장을 보내서 유럽의 그 베를린 장벽에서 피스로드 대회를 했는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운을 이제 한반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맞춰서 참 어머니께서 2027년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비전의 목표를 2년을 앞당겨서 비전 2025로 시간을 당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서 뭔가 느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987년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5일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일입니다. 국제승공연합이라는 단체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셨던 참 아버님께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시면서 세계 대학생들을 베를린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도 대학 3학년이었고 베를린에 갔습니다. 그때 문효진 회장님을 중심하고 전 세계 대학생들이 베를린 장벽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장벽 붕괴를 기도했습니다. 2년 뒤에 베를린 장벽은 진짜 무너졌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미국의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의 핍박 속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덴버리 옥중에 계실 때 참 아버님께서는 카플란 박사를 시카고 대학의 그 세계적인 학자를 불러서 소련 연방이 7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니 학자들을 동원해서 소련 연방의 해체를 선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이 3번째 만에 겨우 설득이 돼서 그 대회를 소련 대사관 바로 건너편의 장소에서 선언하는 대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실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1922년 연방 출발 이후 정확히 69년 만에 소련 연방은 해체됐습니다. 이것이 역사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헬무트 콜,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에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바엔사 대통령과 저녁을 먹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역사가 독일 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줬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썼습니다. 독일은 기회의 문을 잡았습니다. 헬무트 콜만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정확히 32일 전에 동독 땅, 동베를린에서는 호네커 서기장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비롯한 27개 국가의 공산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동독 사회주의는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2일 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동독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남북 통일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참 어머니께서 2025년이라고 2년을 앞당기는 책임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비전 2027이었는데 갑자기 2025로 당기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그냥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3학년 때 베를린에 갔을 때
정말 그 장벽을 붙들고 외치면 무너질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진짜 2년 뒤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지금 때가 왔구나. 참 부모님이 보시는 섭리의 학자적 눈이 아니라 천운의 운세를 보시는 참 부모님의 말씀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남북통일운동에 일을 해왔던 사람을 교회의 책임자로 세웠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어머니께서 그만큼 이때가 우리가 통일의 천운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보신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관하시면서 하시는 그 통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 안보적 측면에서까지도 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울 겁니다. 왜? 통일은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통령도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통일은 준비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준비 안 됐습니다. 2014년 참 어머니께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세워서 통일준비국민연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캠페인과 같은 형태로 회원을 신청서를 100만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을 교육해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책임을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올 통일의 천운을 알리고 같이 준비해 나가자고 호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 세금 또 걷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 하신 통일의 준비는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동포를 그리워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런 참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밤에라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은 무슨 세금을 걷어서 뭘 비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70년 동안 고통받고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북한의 그 동포들이 내 형제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지 무슨 돈을 많이 축적해 놨다고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통일의 준비는 북한 동포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세력이 주도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만이 할 수밖에 없다. 때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뜻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뜻을 알고 함께 동참해 줄 식구들이 부족하다. 정말 의인들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제 나가서 알리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쓴 남북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책을 경북 경산의 한 일본 식구님이 저 책입니다.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이 해오신 통일운동을 참 소책자지만 사진과 함께 정리한 이 책을 아마 지역 축제 때 가가지고 이걸 전달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답니다.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문선명 총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를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 이분이 그 주 예배를 나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인하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 한진그룹에서 중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한 3일 전에.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가 당신이 쓴 책, 송광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읽었는데, 이 책을 보고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이 하신 이 운동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십니까? 일산인 거예요, 일산. 그래서 제가 마승배 교회장님께 전화를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그 일산교회에서 강연회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정말 거기에 정말 한미연합사에서 일했던 장군 출신의 분이 거기 참석하셨거든요. 이분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7월 19일 용산에서 있는 우리 그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꼭 참석하고 이 운동에 자신도 동참을 하겠다.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사 생활할 때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제가 낮잠을 잠깐 잤는데 하얀 도포를 쓰고 이 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경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후손을 꼭 원리 강의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후손의 생명을 책임져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왜 후손을 책임져야 됩니까? 실수입니다. 그랬더니 부담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간곡하게 저한테 요구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깼어요. 깨고서 제가 이 책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지? 근데 꿈이었어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학교 동아리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왔는데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도대체 원리 연구회는 도대체 무슨 교리를 갖고 있느냐, 통일교회인데 그 얘기를 듣고 싶다. 5시간 동안 원리 강의를 하다가 보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다시 한 일주일 후에 또 와서 만나서 또 원리 강의를 하고 헤어질 때 뭐라도 이 사람한테 그냥 가면 또 다시 언제 만날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다가 책이 한 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선배님,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선배님 이거 갖고 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책을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그 꿈이 다 생각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다음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원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그러면 우리처럼 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매일 원리 공부를 하는데요. 그 다음날로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6,500가정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 책을 줄 때만 해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중문과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1988년이었고 한중수교는 1992년 4년 후에 됐으니까 중어 중문학과를 배워봐야, 중국어를 잘해봐야 아무 갈 데도 없고 자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분단 극복을 위한 새로운 통일운동의 진로 모색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한중 수교도 안 됐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중국 연변에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셨습니다. 한중 사전 참 부모님이 지원해서 고려대 홍익식 박사님이 그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한중 사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펜다 프로젝트,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동차 공업 도시를 광동성에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이붕 총리와 양산곤 중국 주석과 총리가 기공식에 다 왔습니다. 중국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역사를 그 책 한 권에서 보고 그 사람은 인생을 결정한 겁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지금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에는 참 부모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앞에 놓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남북이 평화적인 길로 가려면 경제협력의 길도 열어야 되고 남북 대학생이 만나게 해야 되고 리트렌제스가 오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레닌 동상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이걸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과 수교를 맺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6개월 뒤에 한국은 소련과 수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특히 고르바초프가 참 아버님께 우리 정부에게도 하지 않았던 선물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얻어낸 분이 참 아버님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래요? 감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그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한진에 중역을 하고 인하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 이 책을 읽고 내가 당신 쓴 책에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 운동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제 책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많은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해왔던 일들 우리 다 알 겁니다. 석준호 회장님 그 소련 땅에서 소련 대학생 3,500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통일사상을 교육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소련 대학생들이 막아냈는데 5명의 소련 대학생들이 희생됐는데 그 중에 3명이 바로 통일 원리를 미국 가서 교육받고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교육부 차관이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교육받고 돌아온 소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았다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고르바초프가 한남동 공강까지 찾아와서 참 아버님께 예를 갖췄을 때 정말 참 부모님께서 당신이야말로 레닌도 스탈린도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아니고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정말로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원장님도 이 책 읽으시고 문화원장님이 이제 강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정말 문화원장님이 객관적으로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시면 어떤 사람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북 통일의 천운을 몰아오겠다고 전 세계 160개 국가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한반도를 향해서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천세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이 운동을 누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 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남북한 동시 수교를 맺고 있는 157개국의 국가의 정상들과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 기반을 닦아서 내외 안팎으로 이런 엄청난 통일의 천운의 기반을 닦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식구들이 다 뭐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라도 한반도의 통일의 천운의 때를 준비한 분이 있으셨으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양이분이셨고 우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식구들에게 지난번에 집회 때 제가 일본 식구님들에게 당신들은 영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레이건 대통령을 참 부모님께서 당선시키지 않았다면, 만약에 카터가 당선됐다면 카터의 선거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에다가 한미연합사 해체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에 재선했으면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이 레이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뉴스월드라는 신문을 폐간할 각오로 레이건의 압승을 전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역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싱턴 타임을 창간해서 소련 연방의 핵체를 주도하셨습니다. 그 워싱턴 타임즈의 창간에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굽니까? 일본의 통일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들이 워싱턴 타임을 창간하는 데 기여했고, 그 힘으로 참 부모님은 고르바초프를 설득하고 김일성 주석을 움직이는 역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본의 식구들에게 영웅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한국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통일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했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면 오지 않습니다. 이곳에 알아야 옵니다. 그분들이 알려면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의 업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떤 누구도 참 부모님의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그런 실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실적과 기반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원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은 것이 우리가 책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10년 남았으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어머니께서 통일의 천운의 때를 맞춰야 준비하려면 비전 2025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천승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교회가 움직이겠습니까? 천승교회 식구님들이 안 하시면 도대체 누가 이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고 진실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